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 경제TV의 한상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두산중공업이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원료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금일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하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 또한 어느 정도 뭐 포지션을 잡아주긴 했는데 사실 냉정하게 보자면 원전 관련주 내에서는 그렇게 가시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지는 못했다.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이슈와 모멘텀 다 체크를 해드릴 건데 시작을 하기 전에 또 저희 허브기자TV 텔레그램도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리포트도 받아보시고 여러가지 해석도 많이들 받아보시고요.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원전 앞장섰던 산업부, 한국 원전이 세계 최고다라는 키워드가 한 번씩 나와주고 있습니다. 대통령 원전 세일즈 자료 공개가 되었고, 유럽 순방 때 원전 건설비 경쟁력보다 낮고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성을 갖췄다. 탈원전 논리에 어긋나는 내용이다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해외 원전 세일즈를 좀 지원을 하기로 하면서 좀 되게 제출한 자료가 처음으로 좀 공개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원전 관련주들도 강하게 조금 부각을 받아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체코, 폴란드 원전 사업 추진 동향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었었는데 결국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수원 중심으로 한전기술, 이제 한전연료, KPS, 두산중공업, 대우건설, 그러니까 팀코리아를 구축을 해가지고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상당하다라는 키워드도 좀 있겠죠. 세계 최저 수준의 건설 비용, 유럽과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의 설계 인증 취득을 마치고 나서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성까지 가졌다라는 것이다 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U에서 이런 이슈도 있었죠. 신규 원전에 680조 투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2050년도까지니까 지금부터 28년 남았네요. 그쵸? 그래서 유럽연합 탄소 배출량 줄이고 전력 수요를 충족을 하겠다는 두 마리의 토끼를 받기 위해서는 50년까지 신규 원자력 발전에 5천억 유로 680조를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결국 이제 원전과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투자 환경 그리고 기후에 친화적인 녹색 사업으로 분류를 하겠다는 내용 뭐 등등 여러 가지 키워드가 다 있다 보니까 지혜를 받아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력 생산의 70% 가까이 원전에 의존하고 있는 프랑스, 폴란드, 체코, 핀란드 원전 녹색 분류식에 넣자는 입장이고 탈원전을 지지하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덴마크. 이 웃기죠. 얘는 반대는 하긴 하지만 원전을 통한 에너지는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주분들이 오늘 궁금해하는 건 사실 이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쵸? 제가 딱 맞췄을 것 같은데 우리 주주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거는 다른 종목 다 올라가는데 두산중공업 왜 안 올라가냐. 심지어 두산중공업은 여기 팀코리아 안에도 들어갔는데 명백하게 이 팀코리아 안에도 들어갔는데 왜 도대체 이렇게 반응 안 해주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쵸? 그죠? 근데 언제나 그랬듯이 두산중공업이 여러분 실수요를 받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두산중공업은 개별적인 지금 이벤트가 좀 산재가 되어 있는 상황에 있고 말씀드렸지만 유상증자 전에 분명히 뭐 등납보험 만들어 줄 수 있을지언정 정고점을 가기 위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기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그 일정 내에서는 너무나 큰 기대를 가지시기보다는 이제 실제 수주 건수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기대감의 프리미엄도 명확하게 더 받아줘야 되고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제대로 잡혀가지고 이제 재무제표에도 좀 올라와주고 그런 일련의 과정이 좀 나와줘야지만 두산중공업도 예전과 같은 이런 탄력 있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기대감만 뿜뿜 하면서 올라가주는 기업들과는 좀 달라요. 단순하게 이게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두 마디 나와준다라고 해서 달라지는 기준은 없다라는 거죠. 특히 두산중공업은 다른 원전 관련주들 대비해서도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어느 정도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뭐 우리 기술 같은 애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구간 대비해서 조정폭을 정말 깊게 만들어줬고 이제서야 좀 단가 관리가 좀 나와주는 겁니다. 두산중공업은 고가 대비해서 다른 종목 대비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럼 수급 상황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매도 비중은 좀 높았고 뭐 기관들은 좀 적극적인 매도 포지션이 잡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트는 공매도 치고 있는 거죠. 네, 금트는 공매도를 치고 있는 거고요. 3호 쪽에서는 그냥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 연기금은 그렇게 좀 가시적인 이 매수 포지션이든 매도 포지션이든 그렇게 잡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나와주진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와준 공매도 비중은요, 금융투자 쪽에서 좀 명확하게 이렇게 공매도 포지션을 잡아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수급상황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물량 누군가 그래요. 그 물량이 나와준 걸 다 잡아먹고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뭐 그것도 저는 하나의 생각하시는 바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충분히 그게 이루어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만 더 냉정하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세력들이 지금의 가격 밸류 구간에서 그거를 다 물량을 잡아주고 받아낸 다음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까지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아무리 게임 체인저급 재료라고 해도 뭐 예시를 들어서 정말 많은 기업군들이 게임 체인저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뭐 신풍제도 뭐 신풍제랑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물론 비교 자체가 안 되지만 화이자도 게임 체인저였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화이자도 게임 체인저였는데, 물론 그 게임 체인저가 지금 명확하게 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을 만한 호재는, 제가 호재로서의 이 가치가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결과물도 같이 나와줘야 되고, 이 상승자 성공한 뒤에 나와지는 그 물량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한 번에 다 받아주고 쭉쭉 스트레이트로 올려줄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조금은 부정적인 시선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것은 그렇게 이제 쉽게 수익을 주는 종목과 기업을 저는 그렇게 크게 보지 못했고, 두산중공업이 여러분들도 매매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쉬운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게 쉬운 기업이 아니에요. 이들은 특히 메이저들이 가지고는, 외국인들이 특히 수급적인 부분에서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가지고 노는 종목은 되려 더 쉽지 않아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될 거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힘든 시장에서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은 사실 두산중공업 빠지지 않고 선방해 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만족하는 하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고,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허브인재TV 홈페이지도 꼭 한 번씩 좀 와주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 허브 받으시 호랑이가 상당히 귀엽죠? 둥글둥글합니다. 텔레그램에 들어오셔서 많은 혜택도 받아가지고, 저희는 오늘 세종목 수익 청산하면서 마감합니다. 감사합니다.